있죠. 그게 토양살충제가 들어갔을 때, 토양살충제 중에서도 선충약제가 들어갔을 때 이 가장자리가 타지는 증상 나와요. 그러면서 심하면 이파리도 좀 타져 들어가, 끝자리도 타지고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증상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 보니까 거기다 황화까지 맞물려 있네. 황화 바이러스. 그래서 그거 문자 좀 넣어주니라고. 잘 쉬셨죠? 네. 지금 1시간 얘기했는데 그 중에 내가 이것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안 물어보면 여러분들 손해요. 몰라서 또 생각하세요. 25일날 오니까 25일날 또 생각해 보십시오. 6월 25일까지 하세요. 네, 2주 후에. 그 온도요. 네. 계피기가 자동인데 네. 그 온도를 보통 몇 도 잡아야 되나? 저기 요즘에 언제? 요즘에요. 요즘에는 야간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져요? 요즘 한 17도, 18도 23도 아래로 떨어지면 야간에 절벽이 내리세요. 그래서 제조 온도를 세팅을 그렇게 해라. 그 주간에 주간에는 따질 거 없지. 무조건 최대한 하기 시켜야지. 그렇지. 요즘에 그러니까 뭐 아니 이거 이게 네트 일할 때 뭐 어디 땀내기 다음에 이거 나중에 설명이. 아 예. 내가 지난 시간에 사진 몇 개 보여드렸죠? 보여드렸죠? 안 보여주고 그때 표지만 넣고 강의 맞추고 가버렸는가? 예, 사진 안 보이죠? 어디 사진 좀 봅시다. 아직 보지 마서 신랑 보고 일반 질문 받아갖고 막 하다 보면 사진 한 장도 못 넘기고 하는 경우가 있어.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일본에서 최고의 품질, 최고의 가격을 받아내는 시조카 멜론입니다. 이 멜론의 형태를 보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요 시설 구조가. 유리원식 네.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에요, 지금. 멜론은 시작도 햇빛, 끝도 햇빛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게 만든 구조의 원실. 자, 내부를 가서 이렇게 생겼어요. 양력 대회네요. 남쪽, 요건요, 흙입니다, 베지가. 메디가 예. 베지가 흙이 격리상 재배라고 합니다. 아예 격리시켜. 왜? 토양에서 오는 병들이 많아. 특히 여기가 이시가 5.0부터 시작된다겠죠. 이시가 높아지면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 흙을 집어넣고 3년에 한 번씩 이 흙을 교체를 해. 지금은 이제 교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절반을 쪼개갖고 절반을 3년 후, 그 다음에 절반을 쪼개서 다시 집어넣고. 옛날에는 통으로 다 바꿨어.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여기가 남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계단으로 돼 있어.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게끔 나무가 위로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꽃갈이 씌워져 있죠. 꽃갈 혹시 멜론 재배하신 거 씌워 보셨습니까? 네? 여기는 꽃갈을 씌운 이유가 있어. 햇빛을 보면 과빛 색깔이 약간 청색이 나오거든. 근데 햇빛을 막아주면 뽀얀색이 돼요. 이 시조과의 특성은 우유빛깔 색깔의 과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멜론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그 원실에서. 지금 저 국내 재배 품종의 요와 유사한 멜론, 네트 형성만이 과피는 이런 색을 내는 멜론이 국내는 한 개도 없고요.
그 온실에서 그런 조건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이 품종을 갖다가. 자, 이 삼탱 네트 정도 나오는 메론이 바로 나주 시리즈에서 재배하는 겨울형 메론이 이런 형태가 나온다. 아, 참, 요게 가격이 얼마냐면 한 개당 약 10만 원 정도. 일본서는 못 사 먹고 싶어서.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사모님은 이제 뭘 만들어야 돼, 나중에. 그래서 농장 안에 여기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를 가면 무조건 이 농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2만 원 상당의 뭘 먹어야 돼. 비교통. 아, 그 사진을 내가 빼버렸네. 아까 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빵하고 아까 사진 나왔었는데. 어디 갔어? 지나가시. 맞네, 맞네. 예. 2만 원짜리야. 이런 색깔 2만 원. 멜론으로 만든 빵, 멜론 주스, 멜론. 요거 2만 원짜리입니다. 요 2만 원짜리가 지금 한 7, 8년 전에 2만 원짜리야. 지금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농장 가면 하우스 안에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만 봐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2만 원 합니다. 저 선생님이 직접 가신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요것도 차관상이에요. 네. 차관상. 그래서 멜론빵. 경주 가면 우리 경주 그 여성 회원들께서 이제 거기서 한 번씩 행사를 하거든요. 재작년에 경주에서 품청이라고 했어요. 내 농장에서 재배한 60가지 품종을 경주까지 옮겨서 경주 쪽이 어디더라? 거기가 호텔 거기 사는데 우리 여성 회원님들이 그 빵도 만들고 주스도 만들고 막 해갖고 진열 쭉 해놓고. 자, 일본에서 두 번째로 비싼 동네 메론. 이건 지금 북해도에 있는 겁니다. 북해도. 딱 한 철밖에 지지 못합니다. 거기는 눈이 워낙 많이 오고. 유발이라고 하는 포항시 같은 지역, 유발이라고 하는 그 분에서 유발이 키라고 하는 메론을 재배하는데 이 동네는 이 품종만 재배하고 농가수는 138농가. 여기서 재배하는 품종은 일본에도 단 한 톨도 내보내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재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종자를 좀 몇 개 돌아왔어. 올라가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안 돼. 이 친구들의 저 하우스 필름 있죠? 저 필름은요 굉장히 투명한 필름인데 손으로 쭉 누르면 풍선처럼 쭉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런 필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또 해. 쟤들은 참외처럼 바닥에서 키웁니다. 네, 포복재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복재의 주산지가 바로 진주예요. 네트 메론의 주산지는 진주, 그 다음에 모네트 메론의 주산지는 천안 수신, 그 다음에 하미과 계통, 파파이아 멜론 등등을 재배하는 포복재배의 주산지는 경북 고령. 그래서 요걸 지금 깔판을 놨잖아요. 깔판을 놓은 자리에 흔적이 생겨요. 그래서 돌려주기로 해. 위치를 바꿔줘. 이제 뭘 다 망가져. 포복재배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요건 유바리 값보다 내용물이 더 좋아. 유바리는 녹육계. 향도 있고 당도도 있는데 이 품종의 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적육계입니다. 딱 쪼개는 순간 그냥 향이 내 코로 스며들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 실패했어요. 제가 유바리 것 똑같다 재배 미국서부터 시작해갖고 전 세계 품종 다 돌아다가 심어봤는데 특성이 달라. 구조가 다르고 지형이 다르고 그래서 돈 만드는 멜론으로는 안 된다 라는 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요게 한 상자가 지금 여기서 경매가 되고 있는데 6개입니다. 6개 한 상자에 28만 원의 공판장에서 경매가 돼 지금. 내가 이 경매장을 할 때.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일본에 저 외사촌이 살고 계시거든요. 외사촌이 살고 계셔가지고 그 외숙이
16세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조청년 도쿄 지부장을 했어. 동경 지부장을. 이게 한국을 못 오시고 그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향을 하시죠 결국은. 전향을 하셨는데 이제 그 외삼촌의 형들이제 거기 아들들이 가가지고 이제 형하고 연결이 돼서 메론 한 상자를 얻었어. 저 비싼 놈을 내가. 야, 나 한 상자 필요한데 얼마냐 했더니 아이 그냥 벌써 가지고 가세요. 한 상자를 선물해 기겁을 해버려. 이 비싼 메론을 어떻게 한 상자 선물을 하냐고 상상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개예요. 한 개 선물 받는 게. 맛과 향이 굉장히 뛰어난 메론. 안 됩니다. 1번. 자, 전형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유형으로 제작하는 동네. 이바라키라고 하는 동네인데 어디냐면 후쿠오카 그 원전 터진 데 있죠. 거기서 한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이 동네를 들어가려고 내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막 원전사고 난 후였거든. 바로 여기는 한국과 유사한 유형의 메론을 재배하지만 전부 다 신문지로 메론을 싸맨다. 바로 색깔이 좀이라도 옅은 색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은 한국처럼 큰 걸 좋아하지 않아. 한국은 한 2.0에서 2.0이면 8kg 한 상자에 4개가 들어가잖아 2kg니까. 상인들이 싫어해. 왜 그럴까요? 작다고 같은 2kg면 2.5kg 넣어가지고 4개면 4개짜리면 10kg인데 2kg짜리면 8kg밖에 안 되거든. 이게 자기들 팔기 좋게 하려고 그냥 큰 걸 요구한다고. 내 농장 그 2kg 200을 만들어 놨어요.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었을 때 최고의 품위가 만들어져요. 크면 클수록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좀 이따 사진 좀 보게요. 그래서 여기는 적은 걸 원하니까 저절히 착과 8마디에 여러분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8마디에. 그래서 적게 키워서 소가를 축으로 유통이 되는 동네죠. 저것도 한 그루에 하나씩 맞아. 네, 한 그루에 하나. 한 그루에 2개 달면 무조건 매번 안 됩니다. 내가 대가 아주 큰 품종, 3kg 이상 나가는 품종들을 가지고 일주일간 실험을 계속 해보거든요. 근데 한 개가 1.5kg가 안 나옵니다. 네트도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져요. 습기도 늦어. 당도 제가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품질이 뚝 떨어져요. 실생묘 아니고 전목묘. 식생으로 전목면 내가 가급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메론 고유의 특성이 좀 사라져. 전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육계 메론 있죠. 속이 빨간 메론들. 그 아이들은 지금 거의가 다 호박 계통에서 목이나 부개를 빼와가지고 속이 노랗게 빨갛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숙기가 되지 않았을 때 먹으면 호박 냄새가 진하게 나요. 서서히 사라져. 호박 냄새가. 근데 아까 얘기했던 레드킨 그건 그래도 호박 냄새가 가장 안 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농협이 개발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일본 최남단. 여기는 메론 주산지죠. 일반적인 재배 유형에 가장 재배가 많이 되는 곳. 호복 재배인데 과일만 올려놨어. 그래서 진주의 농가들한테 내가 진주 농가들 일본으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개항이 하는 거 바닥에 앉혀가지고 그 접시가 깔아져 있잖아요. 있는데 돌린다 이 흔적이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수고를 더 하고 재배는 포복으로 가되 과일은 정상 과일로 한번 만들어보자. 기탄에서 못 얻었다기 안 해. 지금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론 돔이 있어요. 동네가 메론 돔이야. 메론이야 이거 지금. 그래서 이 안에서 일반 소비부터 시작해서 도매 소비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이 동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 농협에서 근무를 하시고 농협의 지도사였는데 퇴직하시고 6년 차 내에 갔을 때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 이 사람 참 성실해요. 요건 전부 다 속이 빨간 메론입니다. 네. 그 말뚝 군데군데 박아서 그 피복된 그 철선 있잖아요. 그런 걸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저기 수정될 무렵에 그것만 딱 갖다 올려. 그러면 쉬워, 어렵지 않아. 근데 진주의 농가들 지금 진주 거 가격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좀 더 얘기해. 심란해 죽겠어. 그 회장님이 진주 농민회장 출신인데 그 회장님이 이제 내가 10년을 강의를 교수 다녔어요. 근데도 못 받고 뭘 못 받고냐? 하우스 안에 넣는 탭이야 못 받고. 탭이야? 예. 우리 아까 연진이라고 했습니까? 연상이라고 했습니까? 연인 쪽에 탭이 얼마나 넣으시죠? 150평에 80호에서 100호, 20kg. 이제 같이 죽읍시다. 같이 좀 많이 좀 더 얘기할게요. 그거. 진주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탭이가 기본적으로 150호가 들어가. 적게 들어가는 거가 100호. 많이 들어가는 거는 200호가 들어가. 150평. 150평. 농사 베리려고 작정하고 짓는 것이죠 지금이. 그래서 이제 교육할 때마다 20호까지 줄여서 탭이를 그때도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분들은 넣지 말자고 하고 사모님들은 탭을 안 넣어갖고 어찌게 농사가 된다냐고. 후반에 아까 쓴다는 얘기 하셨죠? 100% 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테이블을 그 메론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전에 들어갔더라도 그 전 작기의 작물이 다 못 가져가. 땅에 다 남아있어 지금. 1번. 자, 요 멜론이 지금 경북 고령에서 재배하는 파파야 멜론. 우리나라의 유일한 주산지가 경북 고령입니다. 다른 산지에서 출하가 되면 시장에서 가격을 안 줘. 요 멜론은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먹으면 혀가 아려. 이렇게 내가 안 먹어. 막 박스로 보내줘. 근데 제발 좀 보내지 마야. 나는 못 먹고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는 것도 귀찮아. 요게 지금 파파야 멜론이라고 하는 게 이 품종이 한국에 수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현 육종이라고 하는 옛날에 중앙종묘에서 금싸라기 참외를 만드신 분. 오래됐죠. 그 양반 연세가 지금 91세인가? 근데 대현 육종 연구소라고 해서 거기 퇴직할 무렵에 전 회장께서 50억을 주기로 했대 이분한테. 이분이 산 증인이야. 이 중앙종묘 옛날에. 그래서 그 중앙종묘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야. 이렇게 회장이 50억을 주기로 했는데 자식이 딱 사장 자리를 맡고 난 다음에 못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반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을 했어요. 퇴직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육종을 합니다.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하면 1년에 한 20억 정도 수출해요. 멜론 종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나 박사, 내가 뭐 들라고 그 나이 먹도록 그 회사에서 충성 봉사했는가 모르겠다고. 50억이 아니라 지금 100억은 넘으셨을 겁니다. 육종하셔가지고 일본어도 많이 팔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하고 연을 맺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선물을 보내십니다. 저 부산의 롯데백화점에서 인삼 있죠. 인삼 6년근 인삼을 말린 거 나무 상자에 들어있잖아. 한약방에 가면 약절 때 썰어갖고 넣어줄 거. 그걸 1년에 꼭 그렇게 한 번씩 보내셔요. 백삼이라고 합니까? 네. 이 품종을 수입해서 파는데 이 품종을 계통을 찾아내가지고 국내에서 2개 회사가 비슷한 품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특성을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일본 북해도 가려면 200만원 들여갑니다. 200만원. 그 다음에 구마모도 가려면 150만원 들여가. 여러분들은 지금 2군데 갔다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캘리포니아 이거 하면 400만원 들여가는 동네예요. 자, 이 동네는 한 농가가 재배하는 총 면적 한 40여 가지의 과수부터 시작해서 재배를 하시는 분인데 한 농가가 재배하는 경지 면적이 7,300헥타. 제가 이 농장을 이제 컨택하고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와 계신데요. 이 농장주가 주소 갔대.
없어. 농장이 와 있대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메론입니다. 지금 이게 메론인데요. 7,300헥타 중에 멜론만 2,300헥타를 재배해요. 2,300헥타는 대한민국 땅에서 1작, 2작, 3작까지 재배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나중 세지가 멜론만 3작까지 합니다. 다 묶어갖고 전체 재배 면적의 5배가 많아. 이 농가, 한 농가가. 한국 저기 몇 땅이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서울 한번 심으면 쉬나요? 한 개만 돌아가십니다. 한국에서 몇 땅이 못 키웁니다. 여기는 바로 사막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농장주가 그러면 어떻게 물 관리를 하냐 했더니요. 거기서 북쪽으로 700km 정도 떨어진 데서부터 물을 끄집고 내려옵니다. 수로로. 이렇게 농장 단지 사이사이 전부 다 수로가 있거든요. 근데 1년에 이 농장 운영하는데 물값만 300억이 들어가요. 꼴꼴로 그렇게 쌍둥이 있습니다. 1조 매출을 해. 이 농장이 생산하는 대표적으로 수입이 많이 되는 게 아몬드, 한국이. 그 다음에 멜론. 이 멜론 미국 전역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데 5일간 걸려. 차가. 미국 안에서. 자, 그런 농가입니다. 그래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밭에서 다 끝내고 수확해서 선별해서 박스까지 만들어. 네. 여기 인부들은 전부 다 미국 저 남쪽에 있는 멕시코 쪽 사람들. 불법 노동자가 많이 여기도. 여기 불법 노동자 지금 많이 체포해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 쪽은 워낙 그 마늘, 양파, 배 등 그쪽이 나주, 영암, 해남, 무안, 진도 그쪽으로 워낙 그 노지 작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와 있거든.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 못해. 내 농장도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 못합니다. 우리도 외국인은 많은데 여기는 계절별. 계절 근로자. 근데 거기는 불법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법무부 차량이 딱 뜹니다. 한 차를 채울 때까지 데려가. 일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죠. 식당까지 가서 확인하고 데려가 버려요. 그래갖고 지금 금년 2월, 3월 달에 워낙 많이 데려가 버려갖고 일손이 부족해 지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마늘 키워야지, 양파 키워야지, 이제 고구마 심어야지 등등등 아주 일이 엄청 밀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없이 부서버립니다. 15만 원, 20만 원 부서버립니다. 일은 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이에요. 전부 다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 수확 끝난 메론 맛이 이게. 메론 찌꺼기 흔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부 다 트랙터 뒤에가 특수장치가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걸로 딱 지나가면 파가지고 뿌리까지 파가지고 걷어 올려서 이걸 전부 다 농장 안에서 바꾸고 다 빼내요. 자, 아까 시들어 죽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적어져 있는 바로 흑점근무병, 금은점 일석은병이라고 합니다. 바로 저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저 병이에요. 그래서 저 병원균이 붙어있는 뿌리가 있다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뿌리까지 다 파서 밖으로 빼내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흑점근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컨설팅하는 지역마다 문제가 되는 여러 뿌리를 뽑아다 검사해보면 80%가 두 가지가 들어있어. 흑점근무하고 시드름병. 시드름병은 후사림이라고 하는 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작년에 저 구미 같은 게 6농가 샘플을 가져갔는데 100%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자, 그런데 이 병을 찾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다가 그 농장주가 자기 사기로 의뢰를 했는데 10년차 연구를 했어. 내가 갈 때까지 10년간 연구했는데 원인도 못 밝히고
잡는 것도 힘들고. 한국은 지금 우리 연구기관요, 보통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3년이에요. 3년 해갖고 안 나오면 결과 안 나오면 거기서 끝이야. 근데 개인이 해도 자기 사비로 10년을 연구하더라. 이 연구한 결과 밝혀진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오피듐이라고 하는 군인은 포장에서 흑점 금부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뿌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검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점 뿌리 썩은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점 금부병.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현미경을 촬영하는데 조그만한 그 검은 점에서 점이 툭 터지니까 우리가 담배를 피고 담배 연기를 품어내듯이 그 포자가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힘들어하더라 그거. 자, 적을게죠. 한 주에 2개 내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방임 재배에 놔둬버려. 물 관리, 수로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 병해충 관리, 비행기가 하고, 심을 때는 기계가 심고, 수확할 때만 노동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식물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전문가며, 그 다음에 병해충을 확인하는 전문가며, 그 다음에 물을 관리하는 전문가며, 3명이 전문가가 포장을 쭉 돌아. 그래서 어떤 병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처방해갖고 농약소로 보내. 농약회사로. 그러면 농약회사가 처방전을 가지고 조합해서 비행기 회사로 보내. 그럼 비행기 와서 딱 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면적의 농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품질은요, 우리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맛입니다. 맛과 향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노지에서 이런 품종을 만든다. 그래서 내가 또 이 품종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한국에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요거 한 개의 가격이 얼마나 갈까? 아까 그 트랙터에 적재되어 있는 상자 보셨죠? 그게 한 상자가 16kg짜리입니다. 16kg짜리면 우리 거 8kg 꿀 상자가 맞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야, 네가 이 한 상자를 희망하는 가격이 얼마냐? 내가 희망하는 가격이야. 손가락 5개 패더라고. 5만원? 줄여봐. $5. 내가 갈 때 환율 그때 1,000원 갈 때 있을게. 5,000원이었어. 근데 얼마에 팔리고 있냐? $3에 팔리고 있어. 왜 3달러에 팔렸냐? 그때 미국에 무슨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인가? 그걸 먹고 미국 전 국민 중에 3명이 죽었대요. 3명이. 근데 그거 먹고 죽는 거 모르지. 저거 먹은 거 어쨌는가. 아무튼 멸로 먹고 죽었어. 그래갖고 소비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3.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에? 수입이 된지는 몰라. 다만 국산 멜론이 개당 10,000원 판매될 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전략적으로 수입해서 개당 2,700원씩을 받고 있더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주인이거든. 한국에 샀다니까 무지하게 좋아한 거예요. 뭐가 그리 좋냐 했더니 한국은 나의 뭐다? 친구. 고객이다. 그래서 한남에 2개나 3개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좀 들어가서 뽑아도 되냐? 이렇게 마음대로 해라. 근데 2그루를 뽑았습니다. 뽑아갖고 벌려놓고 사진을 찍어놨거든. 한남에 3개가 달렸고 이런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마트 갔습니다. 마트. 미국에 있는 대형 마트야. 갔더니 한 개가 59센트예요. 59센트. $1가 안 돼.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그러면 그때 환율로 하면 600원이야. 한 개당.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에다가 2,700원에 팔 수가 있었다. 전략적으로. 예. 자, 이제 내 농장의 메론입니다. 좋다. 요건 지금 수피아라고 하는 품종. 3월 14일 날 심어서 6월 13일 날 수확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수피아라고 하는 품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럭키 종묘. 이성길 사장이 만든 품종. 한일 종묘는 김종효 사장이 만든 품종이고. 자, 이게 바로 수피아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판매가 됩니다. 바로 오뚜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가 됩니다. 네. 저기 저품종의 네트가 좀 소사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으로 지금 나온 품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마스. 그래서 지금 저기 충남 예산이 작년에 오뚜기를 전체 심었는데 오뚜기보다 다마스가 버팀성이 좀 더 좋더라. 다마스를 지금 거기가 금년에 전체 농가가 다 심었어요. 자, 그런데 이 종자가 이제 품기가 되버렸어. 올해 이 종자 구하려고 하면 난리가 났어요. 전국적으로. 그 다마스는 어디 회사? 럭키. 럭키입니까? 예. 수피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 지금 요거 내가 6월 4일 날 찍은 사진이야. 내 농장에서 전부 다. 과중은 정도. 과중은 2kg에서 2.5kg 사이. 큰 놈들은 3kg까지 가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2kg에서 2.5kg 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메론의 크기다. 바카스, 정일품. 요 정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내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품종들은 전부 다 여름작형 품종입니다. 봄작형에는 재배를 안 씁니다. 그런데 제 농장은 이제 저기 봄, 가을 작형은 얼마 품종이 안 들어가 있고 한정돼 있어. 근데 여름 작형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추석 전후의 작형이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정시가지만 이 품종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여름 작형 품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품종이 숙기가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 제일 빠른 대신에 네트는 좀이라나 네트의 소싸움이 좀 떨어져. 그래서 농가들이 재배하는데 좀 꺼려하죠. 농가는 재배하기가 편하나 숙기도 빠르고 네트도 안정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네트가 더 솟아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솟아오르는 품종보다 네트가 좀 더 잔잔한 것이 내용물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거래 하실 분들은요, 솟아오르는 것보다 내용물 중심으로 그렇게 재배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런 메론을 드시면 무조건 소비자는 재구매합니다. 재구매하면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선물해이자 형제간들한테 사고 지인들한테 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드시고 또다시 소비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직거래용은 첫 번째, 적숙기를 반드시 지켜라. 마그네슘 결핍, 입을 2개 남겼다면 2개가 다 완전히 파삭할 때까지 놔둬버려라. 그럼 메론은 무조건 맛있습니다. 소비자가 사갈 때는 육질이 좀 무르다 이거 따지지 않아. 원래 메론은요 그냥 수박처럼 먹는 게 아니라 수저로 떠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껍데기까지 다 먹어. 근데 수박처럼 아삭아삭할 때 먹으면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완숙을 시켜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 농장 사진들입니다. 품종별로 찍어놓은 사진이야. 결까지 이거 몇 개까지 언제 적심은 수정 들어가기 직전 단계에서부터 자 수정 들어가기 직전 단계라 하면 상이엽이
시켰습니다. 12절이 지금 나오고 있다. 꽃피기 전이에요. 꽃피기 전. 꽃피기 전 이렇게 생겼어, 꽃이. 자, 15에서 20cm. 여기서 여기의 길이가 10cm 이상이면 요때부터 결과지 적심해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기다리면 나중에 시간이 잘못하면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밀려버렸어. 요때는요 하루에 한 매씩 나와. 3일 지나버렸어. 그러면 넝풀나버립니다. 그놈만 있냐? 두세 개 남겨놨어. 그놈 엉켜. 독성도 감고 있어. 그놈을 발라내서 결과지 적심하려고 생각하면 빨리 하면 툭툭툭 치고 지나가면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골라내야 돼. 섞여있어. 감겨있어. 그러면 5개 하는 시간에 빨리 하면 5개 하는데 늦어버리면 5개 하는 시간에 1개밖에 못 한다. 빨리 해라. 그래서 결과지 적심하는 것은 제1절간이 15cm고 제2절간이 15cm 이상이 제1절간이 10cm 이상이면 적심해라. 이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제2절간 입 뒤쪽에다 딱 대고 살짝 잡아 당긴 듯 하니 위로 챕니다. 그럼 칼로 자른 것처럼 툭 부러져. 툭툭툭 치고 가면 돼. 근데 어떤 농가들은요, 냉겨놔. 그럼 나중에 저기 결과지 제2절간보다 한 5절간 더 만들었고, 그럼 나중에 말려서 뭐 저 실가리 해 먹으려고 그걸로?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요때 조지적심. 나무가 좀 커. 나는 키가 적은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11개, 12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직 솟아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충 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보니까 이 정도 짚으면 12개 정도에서 15개 사이에 남은 것 같다 하면 툭툭툭 치고 가세요. 그게 또 여러분이 키워서 하면 키 적으신 분들은 안다 보니까 컨테이너 뭐 골라가서 따야 돼. 그래서 신지 마이 대충만 씌워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10마디 이상만 무조건 남으면 이렇게 그냥 그때 쉽게 집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집어주면 좋겠다. 그 시기가 요것과 여기 결과지 적심과 조지 적심을 같이 하는 시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위에 유인줄이 있고 내로는 크고 있고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가면 여기 모가지 잘라다 하시면 그렇게 모가지 잘라도 됩니다. 다만 나는 키가 적어서 저 정도 되면은 꽃발 딛고도 안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나는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가지만 짚을 수 있다. 다 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내 농장에 여기 보면 사이사이 제초미터가 깔려 있죠. 제초미터가 깔려 있어. 이 농장은요, 농가들이 토양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서 토양 개량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돈을 좀 투입하고 아예 이 농장은 기기가 들어가지 않고 뽑아낸 다음에 다시 심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농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멜론, 피망, 멜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어떻게 했는가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뭔가 집어넣고 있죠. 두둑을 만들어 놓고 예. 두둑을 만들었어요. 두둑을 만들고 이 두둑을 만들고 여기 골을 팠어요. 뭘로 팠냐? 관리기로. 관리기 한쪽 날이 5개야. 3개씩 빼버리고 2개만 채워. 2개만 채우고 관리기 바퀴가 적은 건데 그 큰 거 있거든. 큰 거 있어. 툭 달아갖고 뺀 거. 있죠 그거? 그걸 이 고랑에 맞춰서 그걸로 타고 갑니다. 그러면 고랑이 파져요. 그 안에다가 바로 뒤트먹습니다. 자, 210리터짜리 6m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6m 간격으로 싹 배열해 놓고 처음에는 저렇게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예 제초 매트를 한 고랑 시작에서 끝까지 다 깔아버려. 깔아갖고 6m마다 포대 놔둔 그걸 갖다가 대충 깨가지고 지금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다 채워놨습니다. 다 채운 거. 다시 얘기하면 양액재배를 응용한 관리재배입니다. 네 동인데 2동은 요걸 해놨고 2동은 그냥 토양에다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양에다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하고 고르게 크고 품질도 좋고 이제 메론은 이제 그런다 하고 좀 장기 재배 들어가면서 피망이거든. 피망은 8월달에 심어서 2월달에 철거하고 다시 메론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망 같은 경우는 중수율이 20-30% 되더라. 각이 잘 잡히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기계가 하나 있죠. 요거 설치했어요. 우리 양액 재배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짜리야. 이걸 하나 설치해 놓으면 내가 없어도 돼. 내가 미국에 있어도 여기서 조정이 가능해. 오늘 내가 물을 몇 번 주겠다. 세팅 딱 해놓으면 지가 비료량은 얼마나 들어가고 한 번 물 줄 때 물량은 얼마나 들어가고 물은 몇 번 줄 것이냐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 핸드폰으로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아들하고 둘이 가지고 있어요. 저걸 기능을. 요 농장을 제가 만들어 놓고 아들이 지능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능청에서 박과작물, 가지과작물을 연구하는 아이인데 그만두고 내로라겠습니다. 지능청에서 연구한 그 결과물이 농가에게 실증적인 것, 기술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기술을 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내려와서 아빠랑 같이 여기서 연구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물을 농가에게 이전해 주는 게 더 보람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만두고 내려오라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을 고민하더라고요. 지금 아들이 와서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내가 또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 제발 좀 줄입시다. 지금 이번에도 지금 현재까지 없앤 게 한 500개 없앴어요. 메론. 전번에 내가 계산하면서 내 농장이 메론 비용 다 지하고 3,500 들어온다 했잖아요. 없앤 게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또 선물도 많이 해. 한 100상자는 또 여기저기 지인들 선물하고 없앤 거 많고 또 18일날 그날 쪼갤 것만 해도 한 200개는 쪼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메론 회장단들이 다 오는데 농장에 오면 이제 하나씩 따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따가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2개, 3개씩 따가 속도 없이 그런 데에서 내가 단돈 이런저런 하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요걸 설치를 했더니 너무너무 관리가 편하더라. 여기 보면 이게 A통이에요. B통인데 C통인데 C통 지금 쓰지 않고요. A통에는 일반 비료가 들어갑니다.
아까 초기 비료 30에 10, 10 얘기했죠. 중기 비료 20에 20, 20. 후기 비료는 질소가 적고 질소는 한 10% 내외, 인산은 거의 없고 가위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비료가 비톡이 들어갑니다. 칼슘이 들어가 있는 비료와 일반 비료를 섞으면 응고가 돼버려요.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비료만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액 탈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씨는 얼마 정도가? 이 씨는 지금 요게 양액 재배가 아니고 관비 재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씨 0.8에서 1.2 사이로 가는데 약 1.0이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1.5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그런데 가급적 1.2는 넘어가지 마라. 1.0 내로 관리해라. 피망 같은 경우도 피망은 메론보다 더 다비싼 작물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비료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 땅 속에 있어 비료가. 물은 계속 들어가. 이게 계속 드셔. 지가. 이렇게 줄여라. 일반적으로 멜론 양액 재배는 1.5에서 2.0 사이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멜론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요걸 설치했어요. 요걸 처음에. 감지기. 지능청에 근무한 선배가 요거 전문가예요. 그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요게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돼. 다 하면. 근데 요게 80만 원. 그 다음에 전자발부가 하나에 12만 원. 10만 원 잡고 그때는 쌌어. 전자발부 10만 원. 전자발부 4개 요놈 하나. 전선 그 다음에 판넬 등등등 해가지고 원가가 한 16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인건비 20만 원만 주라고 하더라고. 와서 설치해주고 40만 원 줬어. 인건비 40만 원. 40만 원 주고 차량에 기름들하고 또 10만 원 드리고 50만 원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설거 있습니다. 귀찮아. 그래서 아예 돈 좀 들어가더라도 기왕이면 농가들도 좀 편한 방식의 농업을 하자. 자, 이 사업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팜 얘기가 나오죠. 네.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지원 사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사업. 얼마? 잘 많이 지원해 준 데는 80%, 적게 하는 데는 70%요. 스마트팜이. 내가 처음으로 내 농장 만들면서 처음으로 요 사업하는 지원을 받았어. 어떻게 받았냐? 나주시가 공모를 3번 했어. 공모. 저거 희망하는 농가 참여해라. 근데 자격이 안 되고 또는 뭐 등등등 해서 안 돼. 1차, 2차, 3차까지 하고 나서 안 될 게 전화 왔어. 시에서. 내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박사님 이리저리도 다 되는데 박사님 좀 설치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3,0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 기기까지 해서. 그럼 뭐까지 들어가 있냐? 바로 온실의 모든 기능을 핸드폰으로 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여기에 있어요. 3,050만 원에 600만 원 드렸을 게 자보다 30%짜리야. 그럼 자보다 20%이나? 20%짜리였다. 20%짜리였다. 20%에다가 저 양액기를 설치하는 그 업체가 내 대학 후배인데 내가 이제 나 돈 예산 이것밖에 없으니 이걸로 해라 했더니 설치하고 형님 도저히 안 되고 세금이라도 주시오. 50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이걸 설치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농장 핸드폰으로 다 확인하면서 농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 ODA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농업을 좀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그룹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가끔 점검 자문해주러 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바로 스마트팜이다. 그런데 스마트팜이 지가 따라서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다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어디서나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관리도 가능하고 온실 내부 다 볼 수 있어. 온실 외부 다 볼 수 있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하신 분들은 포항시도 최첨단을 달리는 포항시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럼 시범 사업으로 그런 좀 지원해 주시라고 해서 하십시오. 하우스 하신 분들은 특히 젊으신 분들
청년 농가 육성원장에서 막 지원하는 거 많이 있어. 이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그림만 봤는데 1시간 지나고 그러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네.